제가 어제 카페에 자제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썼거든요.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치료사도 많이 용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모님들도 어린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 주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자제력은 단순히 어떤 외적 동기를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강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카페에서 강조하듯이 이 내면 세계가 좀 더 체계를 갖추고 변화를 이끌어내야지만이 외연적인 행동으로도 이 아이가 훨씬 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기존 치료에서는 이러한 자제력 또한 훈련으로 아이에게 갖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통제된 상황에서 아이에게 그것만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자제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외부에 있던 모든 자극들을 최소화시켜서 어느 특정 상황에서만 아이가 통제력에 반응해서 자제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떤 딱 틀에 박힌 곳에서 아이들한테 획일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 수정 훈련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한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는 식의 어떤 그러한 놀이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놀이는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부모와 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부모님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굳이 그렇게 치료센터에서 놀이나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자제력은 어릴 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제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부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치료사들도 아마 그렇게 첫 마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제력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제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아니라 마치 외부의 어떤 그러한 통제에 의해서 아이가 습득해야 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변화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변화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FI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몇백 번을 훈련시켜도 아이의 머릿속에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많은 치료에서 행위처럼 보이는 거, 뭔가 아이한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아이가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냐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치료사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아이가 돌다리 두들겨 가더라도 하나하나 처음부터 자신이 밟아서 두들겨야 된다는 게 제 중재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딘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저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치료에서는 많은 것들을 시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항상 어느 하나의 변수, 어렵거나 새로움이 더 많이 추가가 되면 아이들은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포기를 하고 마는, 회피하고 마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사회성 그룹이나 기타 짝치료라든지 놀이로 하는 그러한 치료들을 많이 받아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정작 아이는 항상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새로운 상황에 가면 낯설어서 하지 못해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자제력을 아이 스스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앞으로 초등 저학년에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자제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무언가를 해가지고 만족감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나은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점점 더 시간과 어떤 그런 자기만의 노력을 투자하겠다고 선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은 당장은 공부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일단 공부를 마무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자제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집에서 장난감을 치워버렸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부모님들이 이해해 줬으면 잘 생각을 해서 집에서 아이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렇게 자제력이 잘 아이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원하는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옆에서 부모가 치료사가 뭐 하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 동기는 아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그려내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존 치료의 문제점들을 계속 언급하면서도 가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치료사들이 이런 멘탈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왜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 인지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멘탈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알아야 될 텐데 너무나 몰라서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의 보여주기식 학습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컨텐츠나 워크북이 없으면 아이하고 수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학습지에 의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멘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그릴 수 있다면 아이는 당연히 그 결과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희 센터에서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멘탈 이미지를 키우는 그러한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멘탈 이미지를 많이 갖춘 아이들, 그런 에너지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점점점 학습에서도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과 지금 현재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에서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선택에서 이 아이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선택에는 분명히 아이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림이 뭐냐라는 부분.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치료사들이 이 아이가 왜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되고 더 하려고 할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관찰하고 이 아이가 왜 그거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됐구나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처음 가졌던 그러한 끌림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국은 시들어져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마 치료센터에 다니면서 엄마들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제력을 좀 갖게 한다는 거. 근데 이거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갖게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쉽게 자제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본인이 그 선택한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실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얼마나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 각자의 어떤 인지적인 특성을 보고 그에 맞게끔 이제 자제력을 갖출 수 있게끔 중재를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을 갖추려면 뭐 다른 어떠한 훈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이 내면에서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즐거움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한글 공부나 그런 뭐 수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는 더 발전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즉 스스로 뭔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발전하고 있다는 필링, 느낌을 갖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FI 중재에서도 이 필링 오브 컴피턴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학습 의욕이 떨어진 애들한테는 필링 오브 컴피턴스를 갖추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중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필링 오브 컴피턴스가 아니에요. FI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중재 방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필링 오브 컴피턴스가 기존의 치료에서 말하는 그러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링 오브 컴피턴스를 정확하게 이해한 선생님들은 중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투자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신의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본인이 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자율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에는 그러한 선택에 따른 자율성을 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 자율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인지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박수를 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니까 너무나 귀엽고 이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장난감을 치울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그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자제력을 키워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숙달, 마스터링이죠. 뭔가 다른 영역에서 아이가 점점점 자신의 능력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놀이보다는 공부 쪽에서 좀 더 자신이 더 잘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아이는 장난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갈수록 자제력은 당연히 높아진다. 목적.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적이 타인의 어떤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뭔가 설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고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것. 그럼으로써 좀 더 자신이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이 분명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인데 벌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름 목적을 정해주고 아이에게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이 아이는 목적의 중요성을 알고
그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자제력을 갖춘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없다라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는 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서적 지능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느냐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인지적인 기능을 사용해서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아이는 올바른 감정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FI 프로그램에서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막연하게 정서적 지능이 좋아지면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물론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인들이 경험이 축적이 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렸을 때는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인간들 사이에 그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정확한 상황 분석을 위한 정보 탐색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제력을 강화시키면 감정 조절 능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아이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 단지 그것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놀이하고 짝치료하고 사회성 그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어울리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물론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어울리다 보면 못 어울리는 것보다 더 나을 테니까. 하지만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도 같이 향상될 거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라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두 명 어울려서 노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결국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한국 아이들의 특성을 바라봤을 때 인지 기능만 제대로 갖추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상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행동을 언제 보여주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행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행동은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조용히 문제 행동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부모나 치료사가 이제 이 행동 없어진다. 그렇지 하고 어느 순간에 서로가 있는 데서 없어지는 것은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고요. 결국 그런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물스물 반복돼서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아이에게 자제력, 결국 이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많은 치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점점점 태도의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 했을 때 지금 아마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아이들은 점점점 학습 태도부터 해서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아이에게 갖추게 할 것이냐? 그게 갖춰지는 것과 자제력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름 뭐 치료를 하신다고 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팁을 드렸으니까 좀 고민도 해보시고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좀 더 어떻게 가장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지 아이한테 뭔가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태도가 안 좋은데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 문제는 내 권한이 아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치료사가 아닌 거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아이는 항상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더 효과가 좋냐라는 것을 결국은 그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건 간에 태도의 문제는 항상 치료사 본인도 먼저 아이를 볼 때 태도가 좋냐 나쁘냐를 보게 되면서 내가 그 태도가 안 좋은 아이를 만약에 올바로 이끌 수 없다면 그건 치료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아이의 기분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씩 아이가 배우는 자세를 갖추고 선생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지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치료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치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왜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보여주기식 치료 효과에 매달리고 있는지, 저는 지금의 문제는 전부 그런 쪽에 추구하고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을 바꾼다면 분명히 아이는 내면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내면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치료사가 진짜 치료사다. 실력 있는 치료사다.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은 그냥 초짜배기 치료사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굳이 그것을 치료라고 막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치료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치료 상황에 오는 아이들의 태도 문제가 아마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정작 치료는커녕 그 태도 수정 때문에 엉뚱하게 행동 수정하느라 시간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의 태도를 최대한 바르게 잡는 거, 아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쁜 행동보다는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자제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치료에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부모나 치료사나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태도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